파산 신청의 생계형 범죄까지 변호사 사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났지만 법률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여론은 또 별로 없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저 시위하거나 이런 영상을 보니까 앞에서 외치신 강신업 변호사는 저하고 불과 얼마 전에 여기 나와서 대담도 하고 했었는데 김 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변호사 사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장 전반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 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부 잘못된 전관 변호사들, 예. 그들의 수임료가 이제 수억, 때로는 이제 수십억 원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하였고, 예. 근데 그거는 일부 이제 상층 이제 전관 변호사들 해당되는 얘기고, 아니면 일부 대형 로펌이라든가. 네. 근데 상당수 변호사들은 지금 생계형 범죄 좀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예. 그것도 이제 현실이고, 올 상반기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네. 변호사 약 2,500명 상대로. 근데 변호사들의 약 한 50% 이상의 변호사, 52% 변호사들이 수입이 300에서 500, 600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미만의 변호사들이 예. 10% 정도.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국민들 입장은 그래도 300에서 500이 어디냐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변호사들이 수입이 고소득은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김한규 회장께서도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계실 텐데 예.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몇 건이나 지금 수입? 지금 회장할 동안은 지금은 올해는 지금 일은 하지 않고요. 네. 회장하기 전에 수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직장인 대기업 직장인 수준. 네. 예. 그 정도. 예. 이제 정확하게 밝히시기는 좀. 등락이 있습니다. 네. 수입이 잘 없는 달도 있고 잘 되는 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로스쿨 체제로 가고 한 게 그동안에 보면은 법률 서비스가 너무 좀 미진했고 또 전문 인력을 좀 키워내자.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자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변호사 숫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일본하고는 비교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또 비판적인 시각에 네.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도 나왔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는 해방 이후 2006년까지 변호사 숫자가 불과 약 7천여 명 그렇죠.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최근 10년 동안 14,000명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은 변호사들은 특권 계급이었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불과 7천여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들이 누렸던 상당 부분 혜택, 예. 내지는 이런 거는 국민들이 그에 상응해서 또 불만, 때로는 이제 분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2배에 해당되는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계형 범죄라든가 앞서 변호사들의 시위 문제, 이런 문제는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다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 서비스를, 그러니까 예.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변호사들이 의무라고 생각 드는데, 네. 범정부 차원에서 변호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법조 시장의 수급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확 늘렸다. 이게 지금 탈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행정사와 관련돼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가장 크게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이번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척결되어야 될 관피와 네. 정관 예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부에서는 이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미 행정사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에 약 20여 명이 있는데 20여만 명 중에 99%가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원 검찰 분위기가 예를 들면은 정관들이 개업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당수 여론이고, 특히 대법관들은 아예 개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전직 장관들이 행정사를 등록했습니다. 네. 근데 행정심판 대리라는 건 뭐냐면 국정원장도 행정사로 등록하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예를 들면 영업 취소라든가 영업 예. 불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이름으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노블레스 오블레주도 아니고 예. 바로 고위 관료들이 본인 이름으로 정관 예우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관 예우 정도가 아니라 관피합니다. 네. 이 이거는 문제는- 명분이 있다는 거군요.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좀 약간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자, 그러면 그걸 만약에 변호사회 주장을 인정한다고 전제를 하고서도 네. 그런데 변호사회가 여전히 보면은 이건
변호사비로 받는 게 좀 투명하지도 않고 또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여론은 지금 인정하셨듯이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뭔가 변호사에서도 눈높이를 낮추고 또 국민들에게로 가까이 오는 그런 노력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약 2달 전에 그 새롭게 서울지방변호사 산하에서 소액사건 변호사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 소송 사건의 약 80%가 소액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최저 50만 원. 예. 50만 원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변호사단을 약 한 500여 명 구성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직접 홈페이지나 직접 접수를 받으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시스템을 한 2달 전에 만들어서 예. 지금까지 약 한 100여 건이 넘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게 확산이 돼서 네. 모든 어떤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예. 다만 이제 변호사들도 역시 부익부 이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네. 이런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그 노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